엉덩이에서 다리까지 쑤시고 저린 증상은요, 1번 허리 디스크, 2번 척추협착증, 그리고 3번 이상근 증후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내가 이 셋 중에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엉덩이가 아파요.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불편하기도 하고요. 다리 옆이나 뒤까지 쑤시고 저리가 아픈 분들 많으시죠? 앉았다 일어나면 더 심하죠?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저리기 전에는요, 그냥 종아리가 부은 것 같고 빵빵한 느낌만 있기도 하거든요. 일상생활이 힘드시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도 죽을 맛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처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엉치가 뻐근하고 아프고 더 심해지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러다가 사라지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 며칠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엉덩이가 뻐근하고 아파가지고 엉덩이를요, 걸어다닐 때 주먹으로 팡팡 치세요. 이렇게 팍팍팍 치시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많이 힘드시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척추 간격이 좀 좁아져 있다고 디스크입니다 이러기도 하죠. 또 아닌 것 같아서 검색을 하다 보면요, 뭐 이상근 증후군이란 말도 나오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쑤시고 저린 증상은요, 1번 허리 디스크, 2번 척추협착증, 그리고 3번 이상근 증후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내가 이 셋 중에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상근 증후군을 확실히 알고 또 다른 두 가지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요, 본인의 증상이 어디쯤에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성은요, 바로 허리 디스크하고 증상이 아주 유사해서 디스크로 가장 많이 오인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은요,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해서 증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큰 비용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 뭔지, 왜 이상근 증후군이 생겼는지, 그리고 디스크랑 이상근 증후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이상근이 어디에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신경을 누르는지를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처음에 저는 이게 학생 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상근 씨, 이상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 이, 그리고 모양, 상, 그리고 근육, 근이 합쳐진, 즉 먹는 배, 서양배 모양의 근육이라는 뜻인데요, 서양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리나라 배하고 달리 방추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근육이 이 엉덩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근육 아래로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상근이 바짝 긴장이 되면요, 그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쑤시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은요, 둘 다 동일하게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합니다. 허리에서 출발한 신경은요, 척추 사이를 빠져나와서 엉덩이를 거쳐서 다리로 내려가죠. 자,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요, 양재 IC 근처에서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천안 IC 근처에서 차가 막힐 수도 있죠. 둘 다 부산까지 가는 시간은 지체가 돼요. 척추에서 출발한 신경은 발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신경이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디스크는요, 양재 IC처럼 척추 근처에서 막힐 수 있는 첫 지점이고요, 이상근은요, 천안 IC처럼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정체 지점입니다. 둘 중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 증상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다리가 아프지만 더 위에 위치하는 디스크를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상근 증후군의 증상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천안 IC에서 막혔는데 양재 IC만 정리해봤자 부산 가는데 길 막히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허리 MRI를 찍어보면요, 디스크가 보인다는 겁니다. 양재 IC는요, CCTV가 있어서 보이는데요, 천안 IC에는 없어요. 그러면 양재 IC CCTV를 봤더니 좀 정체가 있긴 있어. 그러면 지정체의 근본 원인을
양재 IC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천안 IC에는 CCTV가 없는 게 문제인데요. 이상근이 긴장도가 높아서 신경을 누르는 것은 MRI, 엑스레이, CT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기 타고 천안 IC 직접 가봐야죠 뭐. 그래서 디스크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서 MRI 같은 영상 진단만큼 중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의심되는 곳들을 눌러보는 압진 검사입니다. 사실 모니터 속의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런 경우처럼 영상 진단으로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환자의 몸 자체를 직접 체크하고 꼼꼼히 증상들을 들어봐야 됩니다. 천안 IC에는 안 가보고 CCTV만 보이는 양재 IC에만 책임을 모두 돌리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디스크와 증상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저림 증상은 주로 엉덩이부터 시작되어 다리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요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근은 좌골신경이라는 신경만 누를 수 있기 때문에요, 허벅지 뒷면만 저려요. 허벅지 전면이 저린 경우는 이상근이 아니고 위쪽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라서 디스크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상근 긴장도가 높아져서 콱 짧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뻗으면요, 한쪽 발이 유독 외측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근은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외전 근육이기 때문에요, 발이 이렇게 외측으로 벌어져 있으면 그쪽 이상근이 좀 짧아져 있구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사자 형태로 만들고요, 당기게 되면 이상근이 짧아져 있는 곳은 엉덩이가 유독 통증이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이상근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요, 한번 서보십시오. 이렇게 눈을 감고요,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 근육들이 팽팽히 당겨져서 고관절과 골반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근육이 이상근이기 때문에 이상근이 짧아져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면 이런 이상근 증후군 도대체 왜 오는 겁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혹시 지금 이 영상 앉아서 시청하고 계십니까? 지금 꼬고 계시는 바로 그 다리 푸셔야 됩니다. 바로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자세가 다리 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식 생활을 많이 하기도 하죠. 특히 양반 다리를 오래 하고 앉아 있는 것도요, 이상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다소곳이 앉는다고 무릎을 접고 한쪽으로 살포시 앉아 있는 경우들 많으신데요, 이런 자세 모두 이상근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역시 이 자세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보니 이상근 증후군 같다 하시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상근 마사지와 이상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근은요, 이렇게 고관절 옆에 툭 튀어나온 가장 높은 지점, 여기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존재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찾아준다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고관절 외측 튀어나온 부분에 댄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뻗어서 수평, 그리고 다시 위로 손가락 하나만큼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혼자서 찾으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서 있을 때 고관절의 가장 튀어나온 외측 부위에 청골이라는 엉덩이 뼈와 그 사이에 사선으로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튀어나온 부분 아래가 아니라 사선으로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손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공이 딱 닿도록 해주시고 체중으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꼭 눌러서 1분 유지를 해주시고요, 쉬셨다가 다시 1분 유지합니다. 이렇게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5회만 하시지만요, 점차 익숙해지시면 10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아픈 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수평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과 발목을 잡고 다리를 들듯 살짝 당겨주면서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고관절을 굽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숙이시게 되면요, 허리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허리의 전만은 유지한 상태로 엉덩이를 빼듯 고관절을 굽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근 증후군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아봤습니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디스크가 더 많을까요? 이상근 증후군이 더 많을까요? 사실은 디스크가 더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상근 증후군 스트레칭을 잘못하면 오히려 디스크에 손상을 줘서 더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 잘 숙지하시고 알려드린 테스트를 해보신 이후에요. 보조적 목적으로만 올바른 자세 스트레칭을 하신다면 이로 인해서 심각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자꾸 옷이 돌아간다. 엉덩이 관절인 불균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엉치가 아픈 분들은 어떤 때는 허리 쪽이 더 아프고 엉치 골반이 더 아프기도 하고 고관절 앞쪽이 아플 때도 있어요. 심하면 다리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이거 참 진단도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엉덩이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엉치가 아픈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허리 쪽이 더 아프고 엉치 골반이 더 아프기도 하고 고관절 앞쪽이 아플 때도 있어요. 심하면 다리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고 아픈 부위가 옮겨 다니듯이 한 곳이 아닐 때도 많아서 아픈 부위가 골반이라고 해야 되나 허리라고 해야 되나 헷갈리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이거 참 진단도 다양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디서는 4번, 5번 사이가 좁아졌다, 디스크다, 골반이 틀어졌다,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 헷갈려서 진단을 받고 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통증, 정확히는 천골, 골반의 통증인 천장관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 허리 그리고 천골 부위가 아픈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고 때로는 골반 전후면이 왔다 갔다 다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심해지거나 앉아있을 때 불편감이 조금 더 심해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그래서 아팠구나,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자꾸 옷이 돌아간다, 또는 의자에 앉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는 게 너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현재는 엉치에 통증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엉덩이 관절인 천장관절의 불균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앉으시고요. 다리를 양반다리 하듯이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쪽 고관절은요 이렇게 뜹니다. 혹은 이렇게 올리자마자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곳이 고장난 거예요. 여기보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올렸는데 더 뜨고 붙지 않고 엉덩이에 통증이 생긴다 라고 하면 이 부분 오른쪽 고관절에 천장관절에 문제가 생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흔히 골반이 비틀어졌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곧 엉덩이 관절에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비 자세라고 하죠.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붙이는 양반다리 자세를 하시면 한쪽 다리가 바닥에 붙지 않고 뜨거나 통증으로 바르게 앉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통은 다리가 정상적으로 바닥에 붙지 못하는 쪽에 통증이 발생하죠. 그쪽 엉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 아직은 통증이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골반이 틀어지면 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자꾸 돌아갑니다 하는 분들이 이미 골반에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의자에 바르게 앉으시는 겁니다. 한쪽 다리를 양반다리처럼 올리시고요. 문제가 있는 쪽은 반대쪽과 달리 이 다리가 위로 좀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대로 내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내려봐 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접힌 다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스스로 내리 누르는 힘을 주시는데 힘을 너무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최대로 쓰실 수 있는 힘의 5분의 1, 아주 작은 힘이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잡은 팔은요 무릎을 아래로 내리 누르는 힘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리는 힘을 쓰시고 다리를 잡은 손은 정확히 그 힘만큼 다리를 당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무릎을 아래로 내리는 힘을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5. 다리는 힘을 쓰고 팔은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리는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1회를 시행하고 나면요, 보통은 다리가 처음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리는 아래로, 팔은 그 힘을 막는 형태로 5가지 세면서 동작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많이 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만한 운동이에요. 이렇게 양반다리 만들고요, 손으로 혹은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내리누르면서 골반을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골반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허리만 돌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면 천장관절의 운동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 골반 자체를 돌리는데, 골반을 돌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돌릴 때 엉치에 살짝 힘이 들어가고 고관절 전면에 있는 힙힌지에 약간의 힘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짝 내리 누르면서 많이 너무 과하게 돌리실 필요 없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5.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리 쪽에, 고관절 쪽에 이 부분들을 풀어서 이완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운동을 하시고 나면 한번 쭉 풀어주시고, 엉덩이도 조금 움직여주시고요, 허리도 좀 움직여주시고, 골반도 좀 움직여주시고, 여기를 운동을 하고 나면 충분히 스트레칭 시켜서 이완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 눌러서 풀어주셔도 좋고, 살살살살 움직여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장관절이 어떤 것이기에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면 고장을 막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핸드폰 거치대 있으세요? 저는 관절면이 달린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끼우고 이렇게 뒤로 밀면서 각도를 좀 조절을 하다 보면 거치대가 뒤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핸드폰 거치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천골이 우리의 허리를 올려두는 거치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골은 바로 여기 이 엉덩이 뼈 부분이고요, 장골은 이 뼈 옆에 커다랗게 달린 코끼리 귀 모양의 뼈입니다.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이 엉덩이 관절, 이곳이 바로 천장관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앞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천골, 즉 엉덩이 뼈의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지 않고요, 앞으로 약간 기울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으로 약 35도에서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요, 뒤로 자꾸 밀듯이 밀게 되면요, 핸드폰 거치대가 넘어지듯이 이 엉덩이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천골이 뒤로 기울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엉치가 아픈 주요 이유인 천장관절 증후군 혹은 천장관절의 염증은 대부분 이렇게 천골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엉치 허리 통증의 주요한 원인인 셈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천골이 자꾸 뒤로 기울어지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허리에 힘을 착 풀고 앉으면 바로 엉덩이 뼈가 뒤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됩니다. 소파에 앉을 때 이렇게 앉으시거나 운전할 때도 구부정하게 앉게 되시는 일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닥에 앉을 때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 바닥에 앉아서 고스톱 치시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되면 엉덩이 뼈한테 자꾸 뒤로 기울어져라 기울어져라 하시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엉덩이 관절한테는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염증과 통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천골이 뒤로만 기울어지느냐,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문제 없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흔히 이런 걸, 이렇게 천골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오리궁뎅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천장관절 쪽 엉덩이의 통증을 유발하기보다는요, 허리 자체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을 조금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신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허리는 좀 더 볼록하게 C자 커브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허리 통증이 없었는데 임신하면서 허리 통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임신은 여성만 가능한 부분이지만 남성도 임신과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하죠. 바로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면서 배가 볼록하게 나오면 이런 형태가 되죠.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아프다. 특히 이쪽. 그게 사실은 배가 나오면서 골반이 전면으로 기울어져서 허리에 조금 더 무리를 줬던 셈입니다. 근데 사실 엉덩이 뼈는요,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단요, 뒤로 기울어지는 걸 훨씬 더 싫어합니다. 이 천장관절에 가장 무리가 되는 형태가 전면으로 기울어진 형태보단 뒷면으로 기울어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주로 천장관절 증후군 같은 엉덩이 통증은 주로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는 동작이나 자세를 자주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골반이 허리를 바르게 놓는 거치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는 거치대가 바르지 않으면 물건이 기울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골반도 똑같습니다. 일단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엉치 통증은 당연하게 생기고요. 이로 인해서 제대로 놓여지지 않은 허리 자체에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골반은 위로는 허리, 아래로는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치대가 불안정하면 위에만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죠. 아래에 연결된 다리에도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고관절 혹은 골반 전면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이라는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가 아픈 건지 허리가 아픈 건지 혹은 다리가 아픈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겁니다. 디스크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나 MRI, CT와 같은 영상 진단에서는 디스크는 보이지만 천장관절 문제에는 약간의 염증 소견 이외에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허리만 열심히 치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마치 이상근 증후군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상근 증후군과 디스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관절의 문제 역시 이상근 증후군처럼 영상 진단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해당 부위 통증의 양상이나 상태를 꼼꼼히 들어보고 직접 몸을 움직여 보도록 하는 이학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봐야 됩니다. 환자의 몸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환자의 몸을 직접 체크하고 동작을 시켜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영상 진단만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 질환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혹시 내가 엉덩이가 아픈데 이게 디스크 때문인지 천장관절 문제 때문인지 스스로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확히는 꼼꼼한 진단이 필요합니다만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다리 저림은 크게 없고 엉덩이만 아프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지속적으로 관절이 아픈 건 아니고 특정 동작을 할 때 엉덩이가 주로 더 많이 아프다 라고 하면 천장관절의 문제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디스크일 때는 엉덩이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림이 주요할 때가 많고요. 움직일 때만 아프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불편한 엉덩이 통증과 다리 통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증이 있는데 앞서 알려드린 운동만으로 해결이 되려나 하실 수가 있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앉아있으면 콱콱 아프고 특정 동작에서 심한 통증이 있다면 치료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정도의 통증이 시작되었거나 치료를 다 받은 이후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신 상태라고 하면 알려드린 골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엉덩이를 고장내지 않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로 쏙 밀어넣고 바르게 앉자. 자, 그리고 이게 잘 안 되실 텐데요. 그러면 억지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가 의자를 좀 높여서 무릎이 엉덩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앉아보세요. 아니면 엉덩이 밑에 방석을 좀 깔아서 의자를 조금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를 펴지 말라고 해도 펴집니다.
그리고 허리 뒤에 작은 방석을 하나 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나는 나의 의지로 허리를 쫙 펴겠어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의지로만 해결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다만 의지와 상관없이 허리가 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무릎을 기준으로요, 이 종아리 아래가 더 많이 저리신 분들이 있고, 무릎을 기준으로 이 윗면이 더 많이 저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 무릎을 기준으로 종아리 쪽이 더 많이 저리신 분들은요, 사실 엉덩이도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요, 엉덩이도 엉덩이지만 이 힘 자체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친구 아버님이 디스크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있대요. 조금만 걷거나 서 있어도 왼쪽 허리부터 시작해서 뭐 뒤쪽 엉덩이, 허벅지까지 당기고 저리시다는데 좀만 지나면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감각도 둔하고 힘이 빠진다고 그래요. 이게 좌골신경통인지 궁금해 하시던데 맞나요? 네, 증상을 보니까 좌골신경통 맞네요. 사실 엉치에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모든 증상을 다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좌골신경통이라는 큰 항목 안에는요, 엉치, 다리가 저리게 만드는 질병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즉, 허리 디스크, 이상근 증후군, 척추협착, 모두 이렇게 엉치, 다리, 종아리 이런 데가 쭉 내려오면서 저리가 아프거든요. 좌골신경이 어디에서 눌렸느냐에 따라서 이상근 증후군이 되기도 하고요, 척추협착증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증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좌골신경통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거죠. 근데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엉덩이 뒤에 앉을 때 닿는 뼈, 얘가 좌골이거든요. 요 좌골 사이를 빠져나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엉덩이랑 허벅지 뒷면, 그리고 종아리나 발바닥으로 불편감이 이어집니다. 간혹 허벅지 전면이 저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리가 저린 건 비슷하지만 대퇴신경이라는 다른 신경이 눌린 거라서 좌골신경통은 아니고요, 더 위쪽 허리에 고장이 난 증상입니다. 네,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딱 한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몸이 기울어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는요,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튀어나오지는 않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져서요, 오랜 시간 작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면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수 있죠. 엉덩이에도 근육들이 있어요. 한쪽만 기울여서 이렇게 계속 자주 앉는다든지, 다리를 짝짝이로 짚거나 동작하면서 한쪽 엉덩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엉덩이 근육이 꽉 조이면서 근육 근처를 지나가는 신경을 꽉 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협착도 조금은 다르지만요, 결국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서 척추가 기울어지거나 형태가 변형되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척추 시작 지점인 디스크에서 눌리거나 혹은 협착으로 인해서 이 부위에서 눌리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는 경로상에서 엉덩이쯤에서 눌리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결국 위치에 따라서 병명은 다른데요, 이유는 밸런스가 무너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결정적 요인이에요. 일단 증상이 심하시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좌골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허리 근육이나 엉덩이 또는 허벅지 근육이 많이 긴장이 돼 계시거든요. 그 긴장을 조금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좌골신경통으로 보통은 엉치에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저리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두 종류로 크게 보면 나눌 수가 있어요. 무릎을 기준으로요, 이 종아리 아래가 더 많이 저리신 분들이 있고, 무릎을 기준으로 이 윗면이 더 많이 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스트레칭이 조금은 달라요. 이 무릎을 기준으로 종아리 쪽이 더 많이 저리신 분들은요, 사실 엉덩이도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요, 엉덩이도 엉덩이지만 햄스트링 자체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 허리에 요추 아래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천추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거든요. 맨 위에 구간에서 이 신경이 눌리면 이거 허리 디스크가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눌리면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명으로요, 여기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발현이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 다 괜찮은데 여기가 긴장되면서 여기서도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증상이 있긴 있대 약하고요. 무릎 기준으로 종아리가 더 심하게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스트레칭을 두 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무릎 기준으로 아래쪽이 더 많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은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1번이에요. 햄스트링이라는 건 이 허벅지 뒷면의 근육이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서서 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은요 보통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인 거는 골반만 이 물항아리 붙는다 생각하고 여기 골반 자체를 항아리라고 생각하고요. 물 붓듯이 당겨주시, 물 붓듯이 엉덩이를 청고를 내려서요 기울이듯이 요렇게 당겨 주시기만 해도 사실은 이 햄스트링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효과를 강하게 하려면요 앞꿈치를 들어보세요. 앞꿈치를 든 상태에서 물 항아리를 내리듯이 요렇게 기울이면 요 뒷면에요 스트레칭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요 의자 같은 걸 하나 놓으시고요 다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올리기만 해도 여기가 좀 뻐근하고 이 느낌이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요 그냥 요렇게 기울이는 것도 일정 정도는 이 햄스트링 자체의 스트레칭이 되지만 더 좋은 거는요 앞발을 당겨보세요. 앞발을 위로 쭉 당긴 상태에서 무릎은 이렇게 굽히지 마시고요. 무릎 편 상태에서 앞발을 당기고 허리를요 둥글게 말면 효과가 적어요. 쫙 편 상태에서 그대로 쭉 편 상태에서 쭉 조금만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리를 많이 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발가락을 당겨 주시는 거. 그래서 발가락을 쭉 사실은 허리를 많이 안 내려가도요 살짝만 기울여도요 발가락만 당겨줘도 햄스트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살짝 눌러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해주시면 돼요. 보통 한 3번에서 5번 사이, 처음엔 5초지만요 조금 늘려가시면서 한 5에서 10초 정도 몇 차례를 반복해 주시면요 이 뒷부분이 굉장히 시원하실 거고요.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집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벽이 닿는 분들이 있으면 벽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실에서 소파 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앉아서 하는 이상근 스트레칭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골신경통이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릎을 기준으로 종아리가 더 저린 사람과 윗면이 더 저리고 불편한 분들 두 부류로 사실은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스트레칭은요. 무릎을 기준으로 윗면 허리랑 엉치가 조금 더 주요하게 많이 아픈 분들 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요 얘를요 다리를 꼬듯이 놓는 거예요. 이 아픈 쪽 다리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아픈 쪽 다리를 아픈 쪽 저린 쪽 이 엉치를 다리를 꼬듯이 놓고요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살짝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무릎 자체를 이렇게 몸통 쪽으로 혹은 반대쪽으로 살짝 당겨 주시기만 해도요 여기가 뻐근하게 당기시는 느낌 딱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상근이라든지 엉덩이 혹은 이 햄스트링 일부가 주로 이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누워서 하시면 훨씬 더 강렬하게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 하실 수가 있어요. 앉아서 하실 땐 이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근데 누워서 해보시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거실에서 이 소파 위에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하시면 되니까 꼭 이렇게 벽에 대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당겨 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데요. 여기서 하나 더 가보자면요 2단계로 이 다리를 반대쪽 멀쩡한 다리죠 여기 허벅지 뒤를 잡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요 잡아서 몸통으로 살짝만 당겨도요 여기가 쫙 당겨지면서 시원한 느낌 들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당기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실 거 없어요. 조금만 더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기실 때는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풀어주시고 엉덩이 좀 흔들어서요 근육 탕탕탕 좀 쳐주셔도 돼요. 주먹으로 쳐주셔도 되고 살살살살 풀어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1단계 아주 가볍게 엉치를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단계에서 좀 시원해졌다 하면 2단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 정도 한 몇 차례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좋고요. 그리고 공으로 마사지도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으로 이상근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분해서 좀 공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전에 제가 공으로 이상근을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근이라고 하는 애가 천골에서 이 고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여기 이 근육이거든요. 여기다 공을 딱 대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이 엉덩이 근육이 쫙 풀리면서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불편함, 저림이 좀 시원해지시거든요. 이 좌골신경통 중에서도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위쪽이 더 많이 저리거나 불편한 분들한테 더 좋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무릎을 기준으로 이 위에는 많이 심하지가 않아. 근데 아래 종아리 쪽이 더 많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 이상근만 풀어준다고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햄스트링에 집중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서서 하는 햄스트링 이완기법, 그리고 의자 위에 놓고 하는 이완기법도 좋지만요, 공으로 하신다고 하면, 자, 허벅지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그리고 무릎 기준으로 종아리가 더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햄스트링 밑에 공을 놓으시고 쭉 비벼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좀 이렇게 몇 차례 비벼주시고, 체중을 실어서 여기 긴장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도 체중을 좀 실어가지고 이렇게 공을 옮겨가면서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종아리 저린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좌골신경통의 이 좌자는 왼쪽 좌자가 아니고요, 앉을 좌자거든요. 그래서 앉을 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질병명 자체. 사실은 오랜 시간 앉아서 엉덩이에 압력이 걸리는 것도 좌골신경통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앉아있을 때요, 우리가 그냥 앉아있지도 않아요. 다리를 꽈서 한쪽 엉덩이에 체중을 많이 쏠리게 만들거나, 의자에 앉을 때도 이렇게 삐딱하게 몸을 옆으로 혹은 앞으로 기울이고 앉아서 엉덩이나 허리를 못 살게 하는 경우가 많죠. 부득이하게 오래 앉으셔야 한다면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잠시 일어났다가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것만으로도요, 허리랑 엉덩이 근육의 피로도가 훨씬 덜해지거든요. 미국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전 인구의 40%가량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좌골신경통을 경험한다고 그러죠. 거의 2명 중에 1명 가까운 비율로 좌골신경통을 경험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흔한 질병인 셈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앞에서 보여드린 스트레칭을 통해서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시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과 밑으로 앉아있는 습관만 조금 바꿔주셔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